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수와 고인돌은 처음이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고인돌의 별이 새겨진 이야기를 했죠. 보면요. 동서양의 고인돌의 공통점에는 뭐냐? 고인돌을 그냥 무덤의 양식으로만 꾸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별을 새겼다는 것. 별을 새겼다는 것.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고인돌을 이루트는 천문을, 천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천문의 이동 루트, 천문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동 루트도 될 수 있었다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에 대해서 고인돌에 찍혀 있는 그 천문 성열 그 부분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별이 아니고 뭐 하는데 별 많습니다. 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을 보는 분들이 봐야지 그냥 역사 공부한다고 그게 천문으로 보이겠습니까? 전문가들 불러서 그게 별이냐 아니냐를 먼저 관점해야지 거기다 뭐 있다고 그게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안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볼 때 우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먼저 보고 생각을 했죠.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물론 인류 초기 문화도 대부분이 뭐냐면 문화를 이해할 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그 시대에 사고를 했는지를 먼저 봐야 그 시대 유물에 대한 해석의 접근법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최근에 주장을 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거 요거 같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시대 사유체계를 찾아내려고 발부등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유체계를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는 자 고인돌과 연결되면서도 어때요? 또 우리 역사 문화의 정체성 중에서도 한 부분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 바로 우물정의 비밀입니다. 우물. 샵이죠. 이게 샵이라는데 여러분들 이 사각형을 왜 우물이라 했을까요? 이거부터 의구심을 가져야죠. 왜 우리는 우물이 동그랗게 이렇게 옛날 두루박 올리고 이게 물 폈다는 게 우물은 동그라미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역사에서는 사각형을 우물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원래 우물의 형태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물이 된 거 아닙니까? 보면 그죠? 정답은 그리 나옵니다. 원래 우물은 사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물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역사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우물을 만들 때 동그라미를 안 팔고 왜 원방각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동그라미 같은 거 사각형 이렇게 동그라미보다 사각형 샵을 이렇게 모양을 했을까?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어때요? 아주 일부분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의 문화에서 우물을 샵을 했다면 어때요? 그거는 그 문화의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죠. 하지만 이것이 또 어때요? 전 세계적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시대, 동서양이 어떻습니까? 우물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거, 사유체계에 있었다는 거. 여기에 나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온라인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 우물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강계토항이 뭡니까? 보면 청동계동 우물정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또 고구려 기에 우물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의 상징이다. 근데 고구려가 우물을 가지고 상징을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걸 우물 정자를 썼을까? 이유가 뭘까? 이걸 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물 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한 분들 글을 많이 봤습니다. 뭐 최인호 선생님께 옛날에 역사 스페셜에 등장하는 그런 분은 뭐냐? 이 우물이 천문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뭐 내가 보니까 뭐 이래 여러 가지 설을 난무하게 이야기해놨는데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 고구려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고인돌 루트 속에서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건데 한번 여러분들 감상하시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건 뭐냐면 천문 한류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이 우물을 이야기할 때 사각형 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인류의 천문 문화의 중심 코드로서 샵을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도 있죠. 원십자. 십자가는 이렇게 긴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똑같은 것을 원십자랍니다. 정십자. 이런 문화와 더불어 이 고인돌 루트에서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원십자, 정십자하고 이게 샵. 이 부분 이런 것이 초기 인류 문화의 원형이 어떻습니까? 부호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제 동서양을 한번 문화를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기에 보면 한다고 삼성기에 보면 뭐냐면 환웅천왕이 신시에 내려와서 우물을 파는데 뭐다? 착자정 여정이라 했습니다. 자, 남자 우물, 여자 우물. 어디에 천평에다가 남자의 우물, 여자 우물을 파괴했다.
우물도 어때요? 여기에 우물이 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판 게 아니라 샵을 어때요? 우물을 팠는데 자정 예정이다. 자, 자정 예정을 팠다는 기록이 6천년 전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6천년 전, 6천년에 5천년, 6천년, 7천년 전에 속된 말로 우물은 뭐다? 정의 모양이었다. 그러면 이게 환웅은 원래부터 어디서 왔던 우리죠 보면요. 엘리트 집단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을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군단인 3,000명을 이끌어 하면 3 곱하기 가족들 숫자 3, 5, 15 아니면 많게는 그 시대 때 인구수가 가족 수가 많다면 돼요. 그 2만 명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백두산 쪽으로 이동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그럼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했을 때 환웅이 이때 동방으로 왔을 때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 옛날에 뭐 환단국에 보면 한국이라는 그 무리 속에서 그쪽에서 더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겠죠. 과연 그런 흔적이 있느냐?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환단국이 삼성기 속에서는 환웅천왕이 왔을 때 우물정을 자정 여정에 우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떼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보면 여기 보시면 고인돌에 보시면 위에 천문에 대해서 뭡니까? 뭐가 찍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런 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보자마자 이 뭐랍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북두칠성이네 그러겠죠. 자 고인돌 위에 북두칠성을 올리는데 자 여러분들 자 비밀의 코드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아는 강계토항 어떻습니까? 청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청동기에 뭐가 새겨져 있죠? 우물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 배를 관측하는 첨수다 이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문 관측 기구였다는 거. 앞에 어떻습니까? 위에 꼭대기에 우물 정자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의 원형 우물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우물 뭐라 합니까? 샵이죠. 그죠? 다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의 샵. 우리가 마시는 물에 우물을 팔 때 샵 또 돼요. 고구려라든지 여기에 보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상징부로서 샵을 썼는데 자 볼까요? 지금의 전라도 여러분들 정읍에 가보시면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김명관 고택이라 가지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고택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우물이 딱 돼 있는데 옛날 우물 어떤 우물입니까? 100% 똑같은 우물이 나오죠. 보면 6천년 전에 우물 형태가 저렇게 어떻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조선시대까지 쭉 내려왔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에 보면 우사신궁 말사인 뭡니까 보면 여기 하치만 본부 신사 쪽에 보시면 어때요? 그쪽에 우물 보십시오. 그대로죠. 자, 지금부터 우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게 아닙니다. 고구려의 우물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물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는 우물정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도요. 일본의 신궁에서도 뭐냐 하면 바로 우물을 이야기할 때 우물정자를 이렇게 파놨습니다. 또 가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 천신사에 뭡니까 보면 아바라키 현에 있는 자, 여기에 보시면 고분군 근처에 있는 우물입니다. 보십시오. 가운데다 뭘 만들어놨습니까? 우물정자 만들어놨죠? 위치는 이쪽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어디 건지 나올 거고 보면요. 자, 이바라키 현에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다? 우물정자, 물 가운데 우물정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냐?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7천년 전에 신석기내에 축지된 우물이 발굴됐습니다. 야, 이 7천년 전에 목재라는 거예요, 보면. 목재.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환웅천왕은 약 6천년 전에 어떻습니까? 백두산 신시로 와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첫 증상은 어떻습니까? 7천년 전에 독일에 있는 우물입니다. 어떻게 환웅천왕의 우물하고 독일에 있는 우물이 6, 7천년 전의 우물이 같은 형태입니까? 참 신기하죠. 이것이 인류의 시원사를 알아야 될 때 꼭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 환단고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그 책밖에 없어요. 환단고기.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그거 나옵니까? 없잖아요. 보면. 그죠? 그 이전에 배달신시 이전에 인류의 초기 국가 12개 연합국가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 환단고기 삼성기 쭉 나오는데 그걸 위서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죠 보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위서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었다는 인간이 있으면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원문을 직접 들이대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똑바로 해석해 보라고. 어디 읽어봤냐고.
아마 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 다 인터넷 온라인에 써놓은 글자나 쭉 들어가지고 뭐 나무위키라든지 그 환단고 위스라고 까는 놈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도시락 까면서 돈 받아가면서 그것만 지키면서 주구주장한다고 그 나무위키라든지 그 운영하는 인간들이 있어 보면요. 그거 들어가면 다 걸려듭니다. 다 걸려들어가지고 환단고 그거 읽고 보면 환단고 위스래요. 웃기는 놈들 많습니다. 그지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놈들도 온라인에 포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명 잘못 낚이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7천년 전의 신석기 우물입니다. 이것도 유사사기입니까? 독일에 가서 저 했다가는 히틀러한테 총 맞아 죽죠 보면요. 유사사기를 했다가는. 자, 체코의 7천년 전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물 정자 맞죠? 2020년 신문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서로 세계 최고의 우물을 하는데 저기도 우물을 우물 정자로 팠어요. 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나라 신시도 저래 팠고 독일에도 팠고 체코도 우물 정자로 팠는데 이거 뭐라 할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 할 겁니까? 동그라미 팔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안 파잖아요. 이렇게 팠잖아 우물 정자로.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의 동서양이 뭡니까? 우물에 대한 사고를 똑같은 사고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게 유사사기라? 웃기는 이야기죠 보면요. 그런 대가리 빈 놈들 머리 본으로 달고 다니는 놈들 이야기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 7천년 전에 하모도 양저강 문화입니다. 이거 아버지는 삼적기 다 있고 보면요. 이렇게 솥대도 있습니다. 솥대도 서 있고 7천년 전에. 그다음 그때 보면 하모도의 문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물이 나오죠. 무슨 우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 봅니다. 뭡니까? 우물 정자입니다. 양적인 하모도 문화도 뭡니까? 적어도 7천년 전 우물인데 샵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인류 문화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보면요. 이런 걸 모르고 역사가 오래되면 증거가 없다고 그거 이야기한다고 유사사기라고 한파국뽕이라고 주장하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슈메르에서는 우물을 이야기할 때 우문이라 읽고 표시를 요리 사각형을 합니다. 슈메르 언어입니다. 슈메르의 원래 언어가 뭡니까? 이 언어는 뭐냐? 바로 슈메르 언어 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슈메르 언어하고 한국 언어 뭐다? 어원이 같다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 최고의 슈메르 언어에 대해 전 세계 석각 중에 꼽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슈메르 언어는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어원이. 그 양반이 글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슈메르의 우물이다. 이거는 이렇게 쓴다. 너무 우연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신 자료처럼 시대 서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시대를 오래된 시대이고 문화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문화의 하나의 전파의 경로로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구려 안악 삼호분 벽화의 우물입니다. 자, 고구려 시대 보시면 우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사각형이죠. 자, 전 세계의 우물이 많이 조사되면 계속 나오겠지만 어때요? 다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나라 고구려에 나오고 그러면요. 백제는 그럼 안 했습니까? 백제도 사각형입니다. 고구려에 단지 고구려에서 샵을 넣어 자기들을 부호로 썼을 뿐이지 백제도 똑같이 그거 썼어요. 저렇게 우물입니다. 백제. 그러면 신라는 안 써? 신라도 또 썼죠. 신라도 뭡니까? 우물을 만들 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서양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전부 이 사람들이 우물 만들 때 동그라미 안 만들고 샵을 만들었습니까? 그죠? 고인들의 찍혀놓은 건 이제 비밀을 알면 이제 이런 것이 다 드러나죠 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 자금 단체 친일파로 지금 어떻습니까? 친일파들이 친일파로 몰아놓은 단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정읍의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대문에 어떻습니까? 뭐가 찍혔습니까? 우물이 찍혀있어요 보면요. 우물. 그럼 보청기 옛날에 대일항쟁기 때 700만 600만이 재산 다 바쳐가지고 독립자금 만들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김구 선생 받아갖고 이승만 대통령 받아갖고 또 누구요?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도 받아갔다고 다 서류가 다 나왔잖아요. 수많은 신채호 선생의 아내 그분도 어떻습니까? 보청기 간부로서 독립자금을 이동했고 그 기록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 독립운동의 핵심 단체를 뭡니까 보면 친일파라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강복 후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대종교 10만 명이 얼마나 일제에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대종교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그런데 대종교 누가 인정해 줄래요 국민들이?
동학 300만 얼마나 많이 그 기관총 단총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보면요. 역사를 다시 만들고자 해가지고. 근데 동학, 대종교, 보천교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에 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단체에 사람들을 지원했고 인재를 길러냈던 단체가 지금 뭐냐? 민족, 종교 아니면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간들이 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결국 뭐냐? 광복 후에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역사가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고개 들고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다 숨어버리고 왜? 아시죠? 광복 후에 그 시대 때 공무원 들어가려면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 안 써줬습니다. 지금 사람들 이해 못하죠? 왜? 광복을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숨을 다 바쳤으면 국가에서 먼저 채용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광복 후에 뭐냐? 공무원 되기 위해서, 뭐 경찰이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뭐다? 독립운동가가 있으면 전부 다 불합격처입니다. 독립은 됐다고 하는데 독립이 아니죠. 그대로 친일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광복 후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많이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천교 최고의 독립운동 자금단체인 보천교의 대문이 보면 어때요? 뭐갑니까? 우물이 정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저 우물은 비밀이 뭘까? 자, 특히 이제 천문대 위에 여러분들 경주 천문대 위에 보면 어때요? 저 우물 정자를 왜 그려놨을까? 자, 왜 해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동경잡기에 이제 그런 내용까지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죠 보면요. 자, 보면 동경잡기에 뭡니까 보면 이런 천문대가 결국은 뭐냐면 바로 경주의 천문대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안에서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한 기구였다고 틀림없이 동경잡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이 뭡니까 보면 경주의 옛날 이름이 동경입니다. 일본 동경 아닙니다. 자, 동경잡기 이름 기록이 있고요. 보면요. 자, 이런 역사적 그러면 관련된 문화를 연결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저쪽에 흥룡강 쪽에 보입니까? 보면 가보시면 인류 초기의 문화 속에 뭐가 나오냐? 바로 우물정자의 비밀이 드러나는 바로 요게 나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을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늘에 재래를 올렸던 그 뭐냐면 유적지가 복림고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천문학을 아는 분이 보고 저걸 보고 깜짝 놀랐죠. 왜? 이 시대 때 북극성의 위치는 여기가 맞다 이겁니다. 야, 이런 보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우리는 북극성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 끝부분에서 뭐 5배 가면 있다고. 그거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 북극성의 위치고 그 시대 때, 저 오래된 시간대 북극성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런 천문적인 상식을 모르면서 때요. 저런 거 이상한 거 이제 나와가지고 추정한다고 저게 유사사기래요. 그게 뭐냐? 천문에 무지한 놈들,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역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유사사기라고 한바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그런 또 이제 그 우물정자의 비밀을 찾아가는 코드가 또 뭐냐? 바로 우화량유적의 홍상 우화량유적의 위에 상투죠, 보면요. 그리고 뭐냐? 바로 슈메르의 사르곤 대왕의 머리를 묶었잖아요. 저걸 슈메르어로 뭐라죠? 상두라 부릅니다. 상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우리 동양 문화의 상투는 뭐죠 보면요? 비밀이 뭡니까? 두자가 무슨 두자 보면요? 북두칠성의 두자입니다. 북두칠성의 두자. 그게 뭐냐? 내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슈메르인들도 뭘 봤다? 인간의 나의 중심, 모든 마음자리, 모든 나의 존재와 마음의 경계의 가장 핵심의 코드는 어디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칠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코드입니다. 이것이 상투문화고 상두 똑같은 문화죠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역사에 나와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읍 아시죠? 정읍의 원래 이름이 뭐라 부릅니까? 정읍의 별칭이 여두소읍입니다. 여두소읍. 그죠? 여두소읍이 뭡니까? 정읍이 왜 정읍에 우물정자를 왜 썼는지가 나와요. 여두가 뭐예요 보면 바로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진 작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작은 읍이라는 거. 이게 정읍의 정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걸만 보더라도 샤브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결국은 뭐냐? 이런 데 보시는 바로 우물정자의 비밀은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다? 요거죠, 요거.
그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의 별자리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우물로 드러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것이다. 우물정자의 비밀이라는 거, 천문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돼요. 기도 문화, 한민족의 기도 문화, 물론 서양의 기도 초기 문화는 전부 다 북극성, 북두칠성입니다. 초기 문화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생산 문제의 가장 끝에 여러분들 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안 보시는 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때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밑에 송장 밑에 뭘 깔고 갑니까? 여러분들 북두칠성, 칠성판을 깔고 갑니다. 내가 어느 종교를 믿든 내 밑에 깔리는 건 뭐다? 칠성판을 깔고 우리나라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칠성하고 북두칠성하고 우리 한민족과의 관계, 서양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경에도 왜 칠자의 문화가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인류사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사를 연구하다 보면 코드가 나옵니다. 답을 볼 수 있는 코드.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나라는 기도처와 더불어 돼요. 기도처와 더불어 뭐다? 마지막 생사의 모든 운명까지도 돼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북두칠성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문화에 어떻습니까? 핵심을 뭘 했습니까? 바로 샵, 우물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저 북두칠성은 중요한 게 뭐죠? 왜 그만큼 중요합니까? 보면 달력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정월 1월 2일 만드는 기준,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체크만 하다가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인월세수라고 여러분 보시면 묘월세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만드는 쓰는 달력 정월도 뭔 기준으로 북두칠성의 손잡이를 방향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떼놓고 삶에 떼놓을 수가 없어요. 생사의 모든 걸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북두칠성이에요. 어디까지요? 화폐에서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서도. 그죠?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 별을 본다는 자체가 뭐냐? 왕의 문화, 천자 문화이면 왕이 있는 지역에서만 별의 천문 관측이 있습니다. 왜? 왜 해와 달을 관측하고 왜 별을 관측했을까요? 그죠? 바로 계절. 그죠? 계절을 읽고, 그 계절은 또 뭐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농사 짓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유목문화에서는 어때요?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수준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화가 다 천문하고 일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대사를 볼 때 결코 고대의 사람들은 무식한 게 아니라 해와 달을 관측하고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면서 어때요? 농사와 이동과 뭐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려온 것이 어때요? 우리 문화 속에 뭐다? 가장 큰 거, 우리의 생명수, 사람이 먹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뭡니까? 보면 물, 그죠? 그 물을 담는 그릇이 뭐다? 여러분들 모양이 바로 북두칠성의 국자였다. 그죠? 북두칠성. 그래서 동서양의 인류 초기사를 보면 어때요? 그 물이 담기 있는 가장 소중한 장소, 생명이 있는 물이 있는 어때요? 그 장소를 어떻습니까? 표시할 때 뭐다? 동서양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표현했다? 사각형 샵, 우물로서. 그래서 그게 우물정이라고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인식하시겠죠? 우물정자 문화까지 오늘 여러분들 3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4부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